여러분, 혹시 식물을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존재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사실 식물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사랍니다. 오늘은 바로 이 놀라운 초록색 요리사의 비밀 주방을 한번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대체 뭘로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비밀들은 이렇습니다. 식물은 대체 어떻게 밥을 먹을까? 그 몸속에 초록색 미니 요리 공장이 있다는데 그건 뭘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는? 또 최고의 요리를 위한 조건은 뭔지?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마지막으로 이 초록 요리사가 어떻게 지구를 살리는지까지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식물은 어떻게 밥을 먹을까? 입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사람이나 동물은 입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식물은 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쑥쑥 자라는 걸까요? 대체 뭘 먹는 걸까요? 자,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이렇게 작은 씨앗 하나가 와,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무로 자랐어요. 이 나무의 무게가 전부 어디서 온 걸까요? 흔히들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랐겠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흙에서 물이나 약간의 양분을 얻긴 하지만 흙이 주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이 수많은 나뭇잎과 단단한 줄기? 이 모든 무게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진짜 미스터리죠? 자,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정답은 바로 식물 스스로가 요리사라는 데 있어요. 식물 몸 안에 아주 특별한 초록색 미니 요리 공장이 있거든요. 바로 거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아요. 식물은 누가 밥을 차려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자기 먹을 음식을 만드는 정말 대단한 요리사인 거죠. 그리고 이 요리사의 주방, 그 핵심적인 장소는 바로 식물의 잎입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전부 주방인 셈이에요. 그 잎사귀를 현미경으로 어마어마하게 확대해서 들여다보면요. 바로 이렇게 생긴 작은 초록색 알갱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이게 바로 엽록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가 진짜 요리가 일어나는 초소형 주방, 그러니까 요리 공장의 핵심 설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주방에서 쓰는 특별한 요리법의 이름은 뭘까요? 바로 광합성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광은 빛 광자, 합성은 합쳐서 뭔가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드는 식물만의 정말 놀라운 요리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위대한 요리, 광합성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식물의 요리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보세요. 재료가 들어가고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아서 맛있는 음식이 짠 하고 만들어져 나오죠.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자, 레시피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재료.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물을 통해서 쭉쭉 빨아올린 물, 그리고 잎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쏙 들어온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이 요리를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에너지원은 바로 태양의 빛에너지입니다. 가스레인지 불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재료들을 빛에너지로 요리해서 만들어낸 메인 요리가 뭐냐? 바로 포도당이라는 달콤한 에너지원이에요. 식물의 밥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게 덤으로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가 숨 쉴 때 꼭 필요한 산소입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실력 좋은 셰프라도 주방 환경이 너무 덥거나 재료가 부족하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힘들잖아요. 우리 초록 요리사도 똑같아요. 최고의 요리를 위한 조건이 필요하답니다. 최고의 요리를, 그러니까 광합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딱 세 가지가 중요해요. 바로 빛,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그리고 온도. 이 세 가지가 아주 딱 맞아야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빛입니다. 당연히 빛이 강할수록 요리 속도는 빨라져요. 불이 세면 요리가 빨리 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무조건 세다고 계속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리 공장에서 일하는 일꾼, 즉 엽록체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빛의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빛이 강해지면 더 이상은 속도가 늘지 않고 일정해집니다. 두 번째는 재료,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많을수록 당연히 요리를 더 많이,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주방에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해서 요리 속도가 무한정 빨라지진 않잖아요. 공장의 기계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어느 농도 이상이 되면 더는 광합성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도, 이건 정말 중요해요. 주방이 너무 춥거나 반대로 찜통처럼 너무 더우면 요리사가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금방 지쳐버리겠죠? 식물도 똑같습니다. 식물마다 가장 좋아하는 최적의 온도가 있어요. 그 온도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아지면 요리 공장의 효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 포도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음식을 만드는 거랑 그 음식을 써서 에너지를 내는 건 다른 얘기죠. 식물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만든 음식을 어떻게 에너지로 바꿔 쓸까요? 요리는 끝났어요. 이제 시식할 시간이죠. 식물은 자기가 만든 이 맛있는 포도당을 어떻게 먹고 그걸로 어떻게 힘을 내서 살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호흡입니다. 우리도 숨 쉬는 걸 호흡이라고 하죠. 식물의 호흡은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 즉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활동할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하지만 이 호흡은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밤낮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항상 일어납니다. 자, 광합성이랑 호흡, 이게 은근히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한 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광합성은 뭐다? 빛이 있는 낮에만, 호흡은 밤낮 없이 항상. 광합성은 에너지를 만드는, 즉 저장하는 과정이고, 호흡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도 완전히 반대예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산소를 뱉어내는데, 호흡은 우리처럼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냅니다. 정말 서로 정반대인데 꼭 필요한 짝꿍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식물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렌즈를 쭉 당겨서 이 작은 초록 요리사가 우리 지구 전체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 위대한 요리사는요,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요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결국 우리 모두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먹여 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왜 초록 요리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여러분이 먹는 모든 음식의 시작점입니다. 밥, 채소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도 결국 풀을 먹고 자라잖아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식물이에요. 둘째,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쉬고 있는 숨, 이 산소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식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식물은 지구의 모든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물은 그냥 예쁜 배경이 아니었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 그 자체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 소중한 초록 요리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길가의 작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볼 때 이 위대한 요리사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